안녕하세요. 탈모의사 이상우 원장입니다. 요즘 모발 이식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대충 아실 텐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모발 이식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바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붓기도 없어야 되고 통증도 없어야 되고 수술한 흉터도 안 나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요 내지는 조금 개요 이상으로 조금 강론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어라인 이식 후에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지, 결론은 이제 바로 가능한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발 이식은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에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찔러서 우리가 이식을 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 상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당연히 붉은기가 감돌 수가 있죠. 상처가 나니까. 그리고 상처가 나면 당연히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최소화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일상생활의 복귀가 얼마나 빨라지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붉기가 최대한 덜하기 위해서는 병마다 다르지만 저희 병 같은 경우는 물을 수술한 다음에 최대한 머리를 안 감게 합니다. 한 2, 3일 정도. 바로 그 다음날 머리 감기는 병원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붓기가 오래 가요. 물은 완벽한 무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는 도중에 머리도 무균이 아니니까 무균 물로 감았다 하더라도 머리에 있는 균이 다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붓기가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붓기를 위해서라도 한 2, 3일 정도는 조금 물이 안 닿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수술할 때 최대한 상처에 두피에 상처를 내는 그 면적을 의사가 얼마나 고단위 테크닉으로 최소하게 이 상처를 내게 하는, 피부가 뭐 찢어진다든가 너무 굵은 바늘로 한 모공에 머리카락에 3개 이상 심는 그런 굵은 바늘로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붓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붓기가 많아지면 붓기도 많아지죠. 왜냐하면 같은 상처가 좀 더 많이 생겨야지 붓기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붓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좀 많이 했거나 평상시에 오메가3, 아스피린, 영양제 이런 걸 많이 드셨거나 평상시에 커피, 녹차 이런 걸 즐겨 드셨던 분들은 피가 상당히 묽습니다. 우리 뒷머리 채취할 때 절개법이든 비절개법이든 채취할 때 딱 몇 번 해보면 불과 한 1, 2분이면 파악이 가능하게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 이식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많이 붓겠다, 멍도 들 수 있겠다, 이렇게 바로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이게 피가 묽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한 1, 2주 전부터 너무 심한 운동은 좀 자제하고 영양제, 녹차, 커피 먹는 거 좀 자제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최대한 상처가 덜 나게 그렇게 함으로써 붓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할 때 뒤통수가 또 걱정인 분이 있어요. 뒤통수가 수술한 티가 너무 많이 나거나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붓기가 늦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원장님, 휴가를 제가 며칠 내는 게 좋을까요? 한 달 낼까요? 뭐 일주일 낼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커버가 잘 되냐, 티가 안 나냐. 먼저 모발 이식은 채취 방법에 따라서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있다는 건 아시죠? 절개법은 여유가 있는 살을 보면 우리가 움직이죠.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살을 좀 떼내고 하나씩 분리한 다음에 심는 거. 그 대신 그 자리는 하나씩 꿰매니까 얇은 선만 남고 엣지를 정확하게, 두피는 좀 두꺼운데 엣지가 어긋나지 않게 엣지를 정확하게 딱 맞춰서 텐션을 최대한 가하지 않게 하면은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떼면은 흉터가 크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약 한 20년 동안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무리하게 안 떼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 웬만큼 넓게 하더라도 절대로 흉터가, 어떤 분은 살성이 좋아서 나중에 보면 흉터 절개선을 못 찾을 정도로 깨끗한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특히 수술 직후에 절개법은 가르마를 타서 가르마 사이로 이 메스가 들어가서 살을 떼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수술 전후에 전혀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절개법은. 물론 하루 정도는 꺼즈를 붙여서 좀 두피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날 와서 소독하고 꺼즈를 떼고 다시 안 붙이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돼요. 이 비절개법은 비삭발 비절개가 있고 삭발 비절개가 있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관계로 환자도 힘들고 병원도 힘들어서 대부분이 삭발 비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법 넓은 면적을 짧게 삭발을 하죠. 바리깡으로. 그런데 우리가 삼촌모가 필요하다고 해서 삼촌모가 딱 필요한 면적만큼만 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긴 모발을 다 뽑았으니까 비절개는 그 자리 머리카락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뻥 뚫릴 수가 있어요. 영원한 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습보다 더 많은 면적을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모가 필요한데 이 정도 이 모발이 필요한 거를 실제로는 이 정도 좀 훨씬 많은 면적을 삭발해서 뽑고 옆에 거 살려두고 뽑고 옆에 거 살려두고 이런 식으로 뽑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삭발 면적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비절개는. 그래서 그 삭발하는 그 위에 머리가 삭발 부위를 덮어줄 수 있게 머리가 조금 길면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무리 삭발을 짧게 했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접은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때문에 벌써 두피가 허연 그런 느낌은 벌써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신 분은 수술하기 전에 충분히 뒷머리를 이발하지 말고 충분히 길러주면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식의 3요소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하잖아요. 오늘 헤어라인 뿐만 아니라 정수리도 해당되는데 이식을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할까 중요하죠. 이 3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첫째는 디자인, 둘째는 밀도, 셋째는 모류. 디자인은 일단은 이식이 잘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얼굴 형태에 맞게 얼굴이 긴 사람, 뭐 옆으로 퍼진 사람, 옆에 뭐 살이 너무 볼이 많은 사람, 이마가 좁은 사람 많겠죠. 이마는 좁은데 M자는 넓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빈치 비율이라고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턱에서 코끝, 코끝에서 미간, 미간에서 헤어라인 가운데까지 이 비율도 따지고 전체 얼굴형도 따져서 디자인을 좌우 대칭으로 이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었을 때 밀도도 중요하죠. 심을 때 너무 우리가 대충 심으면 벌써 어색한 느낌이 납니다. 모발은 빼곡해야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너무 빼곡하면 이런 것도 있죠. 원래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됐거나 아니면 원래 모발의 밀도가 안 좋은 사람인데 이 시간 부위가 기존 머리랑 어울리지 않게 너무 밀도가 좋다. 이것도 약간 칫솔처럼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밀도를 찾는데 원칙은 밀도가 좋을수록 좋지만 그것도 자기 모발의 전체적인 밀도를 고려해서 밀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모류, 헤어 디렉션인데요. 머리카락의 방향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가르마도 틀리고 가마도 틀리기 때문에 가마를 기준으로 머리가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 왼쪽으로 도는 사람, 쌍가마인 사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방향이 다 틀려요. 조금씩.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카락의 방향을 시술하는 의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머리카락의 연장선상으로 심어야지 수술한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머리랑 심은 머리의 방향이 안 맞아서 머리카락이 스타일링이 되지가 않고 굉장히 어색하고 수술한 티가 다 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발 이식은 디자인,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모류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모 이식 병마다 틀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요 5가지는 최소한 없거나 최소화하는 이식이 좋은 이식입니다. 첫째, 이왕이면 삭발이 없어야겠죠. 옛날에는 절개도 삭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삭발을 하지 않는 게 대세고 무삭발.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영상을 찍겠지만 통증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아요. 무서워서 못하겠다, 아플까봐 이런 분들도 많은데 거의 생각보다 통증이 없는 이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흉터도 꿰매는 그 스킬이 굉장히 틀립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속을 먼저 꿰매고 밖을 꿰매고 또는 엣지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원수에도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엣지를 잘 맞추고 텐션이 걸리게 해서 흉터가 최대한 남지 않는 모발 이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항상 1년에 몇 번씩 뉴스에 나죠. 뭐 어떤 성형외과에서 뭐 가슴 수술한다, 지방 흡입하는데 못 깨어났다 이런 거 있죠. 프로포폴이 대부분 원인입니다. 거의 프로포폴이라고 보면 되는데, 참고로 프로포폴을 쓰지 않는 다른 마취, 안전한 마취제로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맨 끝에 붓기, 스웰링, 붓기가 없어야지 생착률도 좋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그만큼 빨라지겠습니다. 이 5가지 오무 이식이 모발 이식에는 꼭 필요하다. 오무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좀 프리미엄 명품 모발 이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의 전반적인 거랑 그 다음에 얼마나 일찍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복귀는 보통 수술하고 2-3일이면 충분히 복귀하고, 마른 분들은 수술한 그날 저녁이라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